이런 설명도 따른 필요 없어. 귀찮아하신 분들은 그거 써놔. 몇 분부터는 이렇게. 본드론더매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되게 많은 우리 지금 아미치들이 바라던 그런 피자. 예전에 지민 셰프랑 같이 해서 까노토 피자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까노토 피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정도면 굉장히 맛있는 까노토 타입의 피자를 집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까노토 타입이 뭐냐고 또 물으시면 옛날 영상 돌려보면 되는데, 귀찮으신 분들 위해서 얘기하면 까노토라는 게 카누예요. 카누. 그 해병들 보면 고무보트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크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카누는 그게 아닌데 걔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탈리아 애들은 보르니초네라고 하는 테두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정통파들이 얘기할 때는 약간 사도에 가깝지만 요즘에 흔히 말하는 콘템포라네아라고 피자 계통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가 까노토 타입이에요. 콘템포라네아라는 뭐냐면 컨템퍼러리, 유행하는, 최신의 그런 뜻의 단어인데 그 중에서 가장 선두에 쓴 게 까노토 타입 피자예요. 자, 오늘은 기계 안 쓸 거예요. 요리볼 그리고 재료 있으면 됩니다. 자, 재료 보여주세요. 자, 재료는 간단해요.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 오일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약간 가정용 오븐이기 때문에 제가 넣었는데 이거 안 넣어도 제가 되더라고 보니까. 혹시 몰라서 넣는 거고. 그리고 요거 비밀 재료입니다. 비밀 재료. 그 전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어. 도구가 중요한데 아이어 철판이나 아니면 이런 베이킹 스톤 같은 게 있어야만 돼요. 요 지금 오븐이 보면 250도로 나와 있는데 실제 250도 나올지도 의문되지만 어쨌든 간에 저거를 사용해서 까노토를 만들려면 요거는 좀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지금 여기 얹어서 미리 예열을 좀 시킬 거예요. 예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열선이 이렇게 있는데 열선이 아래 위로 있거든요. 이쪽으로 해서 준비를 할 거예요. 매니 말고 이 정도. 까노토니까 좀 많이 부풀겠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2시간을 미리 예열을 하겠습니다. 까노토 타입의 기본적인 원리는요,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은 수분율 높음으로써 글루텐 형성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잘 이렇게 쉽게 늘어날 수 있어야 돼요. 저번에 까노토 타입을 쓸 때 슈퍼 누볼라와 크리스톨을 썼는데 그 이유는 슈퍼 누볼라 같은 경우에 어떤 다른 특별한 성분이라기보다는 그 밀가루의 효소 작용이 있는데 이걸 부풀게 하려면 효모가 있단 말이에요. 효모가 얘네들을 먹으려고 그러면 효소가 우선 첫 번째로 분해를 해줘야 돼요. 효소 작용에서 분해가 나야지만, 근데 효모들이 얘들을 먹고서 효모가 이산화탄소랑 알코올을 분배를 하는데 얘네들이 에너지를 쓰고 나서 나머지 부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그 효소 작용들이 좀 더 활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사장을 만나서 물어봐도 자기들이 영업 비밀이라고만 얘기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그런 것 같고, 크리스톨을 안 쓰고 까노토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냐면 비가 반죽이나 플리스 반죽을 써요. 보통 묵은 반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루 전부터 아니면 며칠 전부터 이걸 발효를 계속 해요. 자,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키운 놈이 있는데 약간 식물이나 키우면 좋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밀가루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빵이나 피자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굉장히 냄새가 이렇게 뭐랄까요? 막걸리? 맡아봐 이거. 그렇지, 약간 신 냄새가 나는데 넣으면 이런 같은 작용을 해요. 근데 이 작용하는 이유 중에 이스트 계통이 일반적으로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 이름도 어려워요 사실은. 사카로미세스의 계통이 되게 여러 가지 이스트가 있어요. 이스트는 진짜 많아요. 맥주를 만들 때랑 또 빵을 만들 때는 사카로미세스 세레비시아가 보통 빵을 만들 때 쓰는 효모인데 들어가는 그 계통의 이스트 말고도 다른 이런 풍미를 주고 다른 작용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보통 젖산균이 좀 들어가요. 젖산균이 뭐냐면 유산균이거든요. 유산균. 근데 유산균 종류도 또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어쨌든 간에 젖산균은 유산균이다. 근데 그게 반응을 같이 해주면 폭발적인 반응이 난다. 젖산균은요, 일반적인 이스트보다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근데 생리적으로 빠른 거지 실제적으로 이 밀가루 반죽에서 빠른지는 어떤 나온 책을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빠르게 반응하는 것 같아. 비밀 재료 짜잔이 뭐냐면 유산균이에요. 이거를 제가 써봤어요. 꼭 이거 쓰라는 건 아니에요. 요거를 한 봉지 넣었더니 폭발적 반응을 하더라고요. 자, 밀가루는 국내산 강력분. 확실히 풍미는 써보면 좀 아쉽긴 해요. 하지만은 강력분이기 때문에 글루텐 형성은 잘 되기 때문에 이거 써도 어느 정도 나옵니다. 소금, 이스트, 젖산균 들어갈게요. 굳이 넣는 이유는 조금 더 그런 풍미를 위해서고 좀 더 폭발적 반응을 위해서지 이거 안 넣어도 피자는 됩니다. 제가 오늘 하는 게 까노토 타입이니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 자, 올리브 오일은 이거 사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색깔을 좀 더 내기 위해서 넣는 건데 나는 굳이 싫어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신장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부푼 데 도움이 되고 색깔도 도움이 좀 됩니다. 굉장히 수분이 높아요. 굉장히 질적해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뭉치는 데가 없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반죽을 뭉치는 데만 없다 그러면 멈춰도 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이렇게 끝나시면 돼요. 면보로 덮을게요. 10분 정도 후에 다시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지났죠. 이렇게 물 좀 이렇게 손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글루텐을 좀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최대한 늘려줘서 약간 좀 저항했다 싶으면 접어주고, 좀 손에 묻는다 싶으면 물 좀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매끈매끈해질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너무 저항이 세졌어. 그러면 다시 10분 후에 뵐게요. 또 10분 지났습니다. 점점 이제 매끄러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다시 또 덮어서 10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15번 정도 폴딩 작업을 해줬어요. 이렇게 끝에 잡으면 안 끊기고 딸려올 정도. 온도 발효는 20도에서 25도 정도로 발효를 계속 하면서 계속 폴딩 작업을 하면서, 그 까르토 할 때 바시나주라 그래가지고 반죽할 때 물 조금씩 넣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물을 한 번에 넣는 이유는 계속 손으로 작업을 폴딩 작업 해주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필요 없고, 지금 현재 글루텐을 이렇게 세워주는 작업을 계속 한 거예요. 살짝만 밀가루 뿌려주고 마지막에 방향을 잡아줄게요. 빠르게 작업을 해서 한 10번 정도 해줘서 동그랗게 잡아줘요. 글루텐 안정화되고 되게 맨질맨질하죠? 분할하겠습니다. 분할은 나폴리 피자는 한 250g 정도 전후로 하는데 오븐이 좀 작다 보니까 좀 작게 할 거예요. 한 230g으로 분할할게요. 평평하게 둬도 상관은 없는데 좀 더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이런 그릇에다가 산다고 까노토 타입 할 때 말씀드렸죠. 이거 내가 딱 하려니까 힘들다. 우리 지민 셰프 부를걸. 실수했다. 우리 까노토 좋아하는 우리 지민 셰프가 갑자기 그립네. 다음에 다시 한번 합시다. 수분율이 거의 밀가루 대비해서 7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게 좀 덮어놓고, 이미 지금 1차 발효를 계속 지금 하면서 폴딩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나 한 30분 내로 바로 구워보도록 할게요. 좋은 말 때 나와. 모양을 이렇게 잘 잡아주면 좋죠. 손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올려쳐서 하는 거 여러분들 하기 조금 힘들잖아요. 이거 그냥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살 피시면 돼요. 글루텐이 충분히 잡혔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살살. 수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소스를 충분하게. 죄송해요. 이거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죄송해요. 왜? 매장에서는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면 치즈가 다 끓어버려요. 소스까지만 가요. 매장에서는 1분에서 1분 30초 만에 끝나지만 한 4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4분에서 4분 50초까지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이걸 구운 다음에 나중에 치즈를 올릴게요. 많이 늘리고 싶은데 늘리면 저 판에 못 올라가서 이렇게만 할게요. 오케이. 자, 요만한 크기로 들어볼게요. 돌판을 왜 까냐면 밀가루가 이렇게 호화가 되잖아요. 저희 한 60도 정도 되면 뭐 덱스트린 상태로 바뀌었다가 다시 수분이 날아가고 굳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바닥에 먼저 딱 닿으니까 바닥 먼저 굳어져요. 근데 일반 뭐 얇은 판을 쓰면 그 열이 확 떨어지는데, 돌판이나 혹시 두꺼운 철판을 깔면 지금 머금끈 열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을 뿜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굳는데 위쪽은 아직까지 열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렇게 뽕긋하게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져요, 보통.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강하게 주기 위해서 돌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오면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온도가. 글루텐이 얼마나 잘 형성됐냐 그러고 얼마나 이 이스트가 잘 활성화가 됐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다 보면 뭐 실패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탄력이 있으면서도 되게 수분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연습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되게 이 돌판 예열을 오랫동안 시키면 첫 판은 탈 수 있어요, 바닥이. 첫 판은 탈 때는 뭐 어쩔 수 없고 두 번째 판부터 굽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서 치즈를 이렇게 올려주고 바질 올려주고 그다음에 좀 살짝 뿌려줄까요? 하나 뿌려주고 올리브 오일 돌려서 들어갈게요. 으쌰. 자, 한 5분 정도를 걸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오래 구웠기 때문에 약간 우리가 사 먹는 까르보나라 타입보다는 좀 바게트 느낌이 살짝 들긴 해요. 야, 우리 피자집, 피체리아 우리 이전했는데 이거 안 오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야, 진짜 맛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크러스트 쪽에 뭔가 들어있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공갈빵 같은 느낌 드는데 공갈빵이 맛있어요. 까는 스타일 먹는 방법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 그거? 우리 지문 셰프가 얘기한 거고 사실은 이탈리아에서는 그냥 먹어. 부록으로 사실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는 제가 생각해서 한번 넣어본 건데 그거를 안 넣고, 그러니까 젖상균을 발생하지 않고도 가능할지 되게 궁금해서 제가 따로 도우를 쳤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시간 똑같이 해서 발효를 시켰거든요. 요거 되면 대박이다. 아, 부푸는 게 조금은 약하긴 한 것 같아요. 나쁘진 않는데 아까만큼 그렇게 조금 막 폭발적인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실제 시야에서는 조금 약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아, 이쪽 봐봐. 이걸 바꿔서 자, 들어갈게요. 근데 이 도우를 그냥 저희 화덕에서 구워본 적 있거든요. 그냥 뭐 거의 터질 뻔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까노토 만들 때는 정말 쫀쫀한 느낌의 반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분, 한국 강력분을 제가 썼고, 근데 지금 먹어보니까 확실하게 슈퍼 누볼라를 썼을 때랑은 풍미가 많이 떨어져요. 나름 이제 깔끔한 맛은 있는데 그 독특한 그 곡물 향 같은 게 전혀 나지 않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밀가루의 그 풍미 차이라는 거는 좀 무시를 못합니다, 회분 요리에서. 저희 피체리아を이전했으니 많이 놀러 오세요. 가정에서 이 정도를 구웠다는 거는 사실은 대단히 잘 구운 상황이에요. 판에서 그냥 이렇게 구웠을 때는 이게 거의 뭐 10분이 지나도 제대로 색깔이 안 났는데 발효를 잘 해가지고 굉장히 쫀쫀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높이는 아까 거보다 좀 낮긴 해요. 제일 많이 부풀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자. 차이를 못 느끼겠어? 큰 차이는 막 느끼지 못하겠는데 아까 게 조금 더 깊고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맛에서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하는 까노토 타입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수분율이 높다 보니까 조금 다루는데 좀 힘든 것도 있고, 감각을 한번 익히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번 해가지고는 좀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몇 번 해보다 보면 초보분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맛있는 나폴리 피자를 가정에서도, 나폴리 피자 중에서도 컨템포라네아 최신 유행의 까노토 타입을 가정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는데? 물론 배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게트와 까노토 타입의 한 중간 정도의 식감으로 굉장히 맛있는 식감이니까 한 번쯤 만들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뵌 적은 없지만 뭐 돈찌님이라고 블로거분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되게 실패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